잘 쉬었습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밴딩 메커니즘, 밴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중립축으로 기준했을 때 제일 두께 안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이제 그림에도 이렇게 나타나와 있는데 그림에도 이제 보면 이제 안쪽으로 이래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압축이 이제 생기는 거고 바깥쪽으로는 이제 인장이 생겨요. 인장이라는 거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고 압축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뭐랄까 이게 수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주름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생기는 건데 항상 그 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과 인장의 원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팔을 이렇게 쭉 뻗쳐보면 이 중립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어떤 직선의 소재를 굽혔을 때에 라지 A, 이 라지 B, 스몰 B, 스몰 A 쪽인데 중립면 쪽으로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형태는 이제 압축이 생기는 거고 바깥쪽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굽힘 초기에는 이제 직선 구간이니까 이렇게 이제 인장은 늘어나는 쪽으로 표시가 되고 압축은 접어드는 이런 표시가 되는데 이 성형을 해버리면 이게 이렇게 이제 중립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뭐랄까 굽힘선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압축 응용 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라운드로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굽힘이 되면서 어떤 그 응용 자체가 변화하는 이런 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굽힘 가공 원리를 보면 이제 인장과 압축의 가공 후는 이렇게 되고 가공 전에는 이런 식으로 직선 공간이 되다가 가공 후에는 약간 밴딩성이 되기 때문에 그 중립면을 기준해서 라운딩이 되는 거죠. 이런 쪽의 어떤 개요를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자,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V자형으로 굽힐 경우에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이 V자 형태로 이렇게 굽혀지는 겁니다. V자. 이런 걸 이제 대표적인 가공 방법으로 V 굽행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L 굽으면 이제 쉽게 해서 소재가 이렇게 있다면 밴딩 다이가 이렇게 다이가 있고 이걸 이제 이렇게 굽히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굽히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펀치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이 패드를 노랗게 생긴 이 표시를 패드라고 그러는데 PAD라고 그러는데 이 패드가 이 강력하게 이거를 이제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홀딩을 해야 이제 굽혀지는데 만약에 이 누른 면이 힘이 없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겠죠. 이렇게 밴딩이라기보다는 뭐 밴딩 잘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L 밴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L 밴딩이 되는 게 아니고 뭐 하늘로 올라가는 L 밴딩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밴딩 패드력이 이제 어떻게 패딩력을 어떻게 잡아줄 거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밴딩 금형에서 어떤 그 불량을 어떻게 예방할 건가가 관건이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전단 금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단 스트리핑형이라고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이제 트림이라든지 브랭크 같은 경우는 이 스트립바라고 얘기를 하고 밴딩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패드라고 얘기하고 그 드로잉 같은 경우는 브랭크 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랭크 홀더. 그래서 이제 용어의 차이는 좀 있는데 하여튼 그 어떻든 내용은 스트립하든 패드든 브랭크 홀더든 간에 그 어떤 그 소재를 가압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 강력하게 이렇게 홀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단 금형 같은 경우는 그 전단 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단 하중이 만약에 30토이다 이러면 20%
2, 3은 6톤이 이제 스트리핑력이 됩니다. 전단 그 스트리핑력이 되는데, 패드도 유사하게 20톤 정도가 만약에 뭐 패드 밴딩 힘이라고 그러면 4톤 정도가 예를 들어서 패딩력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으로 얘를 잡는다면 4톤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톤짜리를 4개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4kg 이제 40kg짜리를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쓰면은 4,000톤이 되니까 4톤이 되겠죠. 4,000kg가 되니까 4톤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어떤 이 직각의 어떤 L자 밴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보면, U 밴딩이 있는데, U 밴딩은 이제, 앞에 L 밴딩은 이 단동 패드가 이렇게 한쪽만 잡아줬지만, U 밴딩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이제 이 굽힌 패드가 이제 양쪽으로 다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이 쪽에서 실제 다이가 이렇게 있지만, 힘이 이제 밴딩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직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각을 유지는 하고 있대 힘이 이쪽으로 많이 이제 스프링 백이 생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다이 블록 자체를 상대적으로 금형 설계할 때는 백업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 백업을 못 밀려 나가도 이쪽으로 못 밀려 나가도록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만큼 이제 다이가 이런 식으로 힘이 이제 실제는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졌더라도 그 U 밴딩이 이렇게 만들어졌더라도 이쪽으로 양쪽으로 양측으로 이렇게 가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펀치가 U 밴딩을 하고 나는데 올라갔을 경우에 상승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치출이 안 된다는 거. 제품이 치출이 안 되니까 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리프팅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때에 리프팅 하는 이걸 패드라 그러는데, 하형 패드라 그러는데, 하형 패드도 앞에서 아까 L자 밴딩 할 때 그 패드 못지않게 강하게 이제 이렇게 치출을 해줘야 돼. 치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치출이 안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제품이 이제 그 불량이 만들어지는 거죠. 치출이 안 되면 뭐 사람 손으로 끄잡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밴딩 다이하고 제품의 외관면하고 이제 이게 강하게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스프링 백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게 이제 리프팅에서 치출하게 되면 이 면적 이게 측면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 소재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 제품으로 이렇게 보면 소재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면, 이 측면에 이제 이 패딩 자국에 의해서 이렇게 이 스크래치라는 게 뭐냐면 이 긁힘이죠. 긁힘,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죠. 스크래치가 생기는데, 이 스크래치는 이제 긁힘이라는 거예요. 긁혀버리면 이 다이 제품 표면하고 이 다이 안쪽 면하고가 이제 계속 치출을 하다 보면 뭐 쇼크 마크가 생긴다든지 스크래치가 생긴다든지 치핑이 된다 이러면 제품의 불량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이제 다이를 어떻게 열 처리해서 강하게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게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밴딩에서 이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U 밴딩도 양측으로 이렇게 하기, 이쪽에도 반대로 이게 또 다이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도 반대로 이런 식으로 백업을, 만약에 뭐 백업을 다이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 다이맨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보면, 다이맨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보면, 다이 홀더라고 보면, 이 면적에 이거를 측백에 이거를 볼록을 이렇게 볼딩을 하거나 용접을 해서 이 다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양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백업이라고 하는데, 백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공정 사례가 좀 있는데, 이거는 뭐 똑같은 아까 밴딩이지만은 밀차적으로 A변에 이제 이렇게 모자형으로 디귿자, 양디귿자, 뭐 디귿자라고 봐야죠. 디귿자 눕혀놓는 자를 만들었을 때 또 돌려서 이런 식으로 접어버리면 이와 같은 모자 형태로 캡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하나의 굽힌 공정 사례가 되겠죠, 사례. 그래서 밴딩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이제 활용하는 데가 이제 간단한 어떤 그 뭐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단순한 밴딩 이런 게 많습니다. 자동차 제품은 뭐 밴딩이라기보다는 형상이 복잡하고 깊기 때문에 어떤 그 뭐랄까 그 드로성이 많은 게 있도록 뭐 형상을 많이 이제 이렇게 깊이 성형을 많이 해야 되는 쪽이고, 자동차나 가전이나 이런 제품들은 단순한 이제 밴딩 제품이 많죠. 뭐 세탁기라든지 TV라든지 뭐 이런 가스렌지라든지 가스 오븐이라든지 이런 쪽은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교수도 이제 어떤 가전제품 회사에 뭐 CEO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주로 제품이 이제 뭐 저는 자동차 쪽에 이제 이렇게 금형 성형을 많이 해보는 쪽인데, 자동차에서 이제 가전 쪽으로 가보면 그 금형을 뭐 거의 밴딩성 금형이 많기 때문에 L자 밴딩, U자 밴딩, 뭐 Z 밴딩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진직도라든지 뭐 이런 외관에 흠만 없으면 되는데 금형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비해서 이제 가전 금형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의외로 이제 그 제작하기가 쉬운데, 이제 정도 있게 가공해야 되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와이어 커팅을 많이 한다든지, 이제 주로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NC 깊이 가공을 많이 해서 형합을 많이 보는 이런, 그러니까 다이 스포팅을 많이 보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가전금형은 그냥 기계 가공으로서 조립을 해서 물건을 시타를 하게 되면 시제품을 만드는 바로 제품이 나오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차 금형에 비해서 좀 짧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데 CEO로 있을 때에 한번 그 여러 가지 이제 금형의 메커니즘을 좀 이렇게 봤더니 의외로 또 자동차보다는 또 정도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자동차 못지않게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호주라든지 뭐 인도, 그 다음에 태국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밴딩 금형들을 많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전자 제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의 히다치사 이런 쪽도 수주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의 히다치사로 또 수주도 좀 하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이게 좀 뭐랄까 금형 만들기가 자동차에 비해서 좀 쉬우니까 재미도 있었는데, 실제 그 기술적인 거를 보면 자동차가 많이 그 어려운 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뭐 교재에 파워포인트에 이제 모자형 굽힘이다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 시트에 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완공정 사례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소재를 일단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요만큼 이제 코나 부위를 접어서 요 면이 이제 사실은 어떤 그 번지 면이 이제 제품 성형면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폭이, 좌우 폭이 이제 이 조정에 주의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폭이 정상적으로 센터 라인을 기준해가 이제 작업을 하더라도 요 코나 부위 요는 쪽이 이제 기본적인 R이, 레디우스가 기본 R이 이게 안 주면 이제 파단이 생겨버리는데, 이게 이제 R을 주게 되면 직각일 때는 이렇게 직각이 성형이 되는데, R을 주게 되면은
제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R 영향 때문에, 이 영향 때문에, 제품 이 R 영향 때문에 이렇게 직각이 되기가 좀 힘든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R을 뭐 0.5R을 기본 R을 이제 준다든지 이런 거를 만약 1.5R로 주면 뭐 네크가 간다, 크랙이 안 간다, 파단이 안 생긴다면 1.5R 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잘 이제 고민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재료의 연성 부족이다. 우리가 이제 아까 첫째 시간 때도 이제 뭐 엘롱게이션에 대해서, 연신율에 대해서 20%뭐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성이 자체적으로 연성이 부족하면 파단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R이 예를 들어 3R을 줬다고 치자 이거지. R3을 줬다고 쳐더라도, R3 가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연성이 부족한다는 거는 치성에 가까운 거죠. 연성이 부족한다는 거는 그 탄소 함유량이 많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크랙 발생 우려가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R 리디우스 값으로 완만하게 스무스하게 만들어서 그 어떤 상쇄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질의 재료가 이제 연성이 좋은 재료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재료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 SPCC, CC 계열이 있고 CD 계열이 있고 같은 SP, E도 있고 또 CEN까지 있어요. N. CE까지 있고 CEN까지 있는데, 이 CC는 커머셜해서 보통 소재고, 이거는 딥 퀄리티라 해서 딥드로 이런 게 하는 기고, E는 이제 엑스트라 N은 뭐냐, 난 에이징 시효 경험 없다. 이게 제일 좋은 소재다 이거지. 이제 신율로 보면 이거는 한 35%대, 35%대고, 이거는 이제 CD 같은 경우는 40%대 이하, CEN 같은 경우는 3%, 43%에서 뭐 45%까지도 가는 게 있는데, 뭐 한 40%에 조금 넘는 소재다. 그래서 CEN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CEN으로 가게 되면 연성은 좋지만 이제 가격이 이제 사실상 좀 뭐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이 소재를 이제 좋은 소재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뭐 스펙이 CN으로 이렇게 이제 고객사로부터 그 뭐 가격적인 어떤 그거를 대우를 받는다든지 가격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다면 뭐 서지, 굳이 뭐 이렇게 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를 뭐 그 다르게 또 이렇게 자기가 사서 쓸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금형 만드는 입장에서는 CC를 기준해 가지고 악조건 하에서 이제 이렇게 연성이 부족하더라도 크랙이 발생 안 되는 이런 쪽으로 어떤 그 지혜를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형하는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 같이 이제 설계 공부를 하고 소sun 가공 공부하고 프레스 금형 설계하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현업에 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소재는 뭐 어떤 식으로 찍으면 다 터져버리는데, 금형은 고칠 수도 없고 이걸 해결하라 하니 그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위에 분들하고 상의해서 제품 형상을 좀 바꾼다든지, 또는 그 좋은 재료를 좀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해석을 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무리 어떤 그 좋은 재료를 갖다 주더라도 이 부분을 R을 예를 들어서 좀 더 완화하지 않으면 성형성이 안 좋아서 뭐 파단이 일어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역제한을 해줘야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양산에 들어가도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초기에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임시방편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이런다면 나중에 이제 금형 만들고 나서 금형 설계자하고 만드는 제작자들이 낭피를 보게 된다. 왜 이런 식으로 금형을 만들었느냐. 소재를 그 신소재를 갖다 넣자 말자 인풋 시키자마자 다 금형이 다 터져버리더라. 제품이 다 터져버리더라. 이게 해결해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 고민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일은 없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금형을 이제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잘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찍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그 고객사로 인도를 해가지고 금형 인도를 해서 찍으니 똑같은 소재인데도 터져버리고 그럼 다른 소재를 또 가져와서 찍어도 터지더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인이 뭘까? 소재 문제일까? 뭐 어떤 프레스 기계 문제일까? 금형 문제일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재료 문제가 없다면 뭐 기계 문제일 수도 있고 기계가 우리가 이제 드라이아웃 프레스 정도 있는 프레스에서 그 물건을 드라이 하는 상태에서는 괜찮았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찍다 보니까 한 기계에서 이 제품도 찍고 A라는 제품도 찍고 B라는 제품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프레스 자체의 위치라든지 평행도 정밀도 이런 것들이 안 맞았어. 바란스가 안 맞아서 이제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소재가 또 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은 설계자들은 그런 걸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금형이 이제 어떤 조건 악조건 하에서도 가혹한 조건 하에서도 이제 크랙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관건인데 그래서 엔지니어의 고민이 많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결해 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람도 느낄 수 있다. 엔지니어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게 엔지니어라는 거죠. 그런 거를. 근데 이제 교수도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그 트라이아웃을 할 때에 그 아무리 물건이 잘 나오더라도 최악조건 하에서 금형을 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평행도가 안 맞았을 때를 감안해서 또는 또 재료의 가이드가 안 좋았을 때 또 재질이 안 좋았을 때 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좀 조건이 달라졌을 때의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기술로 그것을 완성을 시켜주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지역에 갔을 때 굉장히 이제 내 아는 지인이 내가 그쪽에 출장 가게 되면 굉장히 반겼습니다. 왜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몰랐던 숙제를 좀 보따리를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그 간단한 문제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아요. 금형이 마모가 많이 됐다든지 또는 금형은 괜찮은데 어떤 기계의 정도가 안 맞다든지 이제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는 이제 뭐 생산이라든지 설계 또는 뭐 생산 기술 이런 쪽의 측면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원인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기결되는 것이 뭐냐 금형 문제다 이렇게 기결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금형을 잘하는 내가 이제 가가 보면 금형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다른 환경이나 조건이 안 맞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처음에는 서로가 이제 뭐 어떤 지적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잘잘못을 뭐 책임 추궁도 하고 자기 문제를 이제 다른 사람 문제로 또 이렇게 비하시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자주 내가 이제 그 회사 방문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케이스 교육을 좀 시켰더니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여러 해 방문했을 때 처음에 방문했을 때하고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 이제 그걸 비교를 해보면 맨 나중에 갔을 때 그 기준을 보면 상당히 이제 고마웠다. 오히려 이제 부서 간의 어떤 그 서로 이제 그 얘기가 잘 안 되는 스토리들을 잘 풀어주는 사례가 됐다 하면서 굉장히 좀 반겨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떤 변수, 조건, 이런 차이의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바란스를 잘 맞춰줘야만이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떤 다음에 또 고객사로부터 어떤 개발을 요청받는다든지 금형을 만들 때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고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형하는 보람이 바로 그런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한 밴딩에서 파다인이라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재료 연성 부족에서도 오지만 이제 금형의 어떤 여러 가지 코어나 R이라든지 어떤 금형의 어떤 열처리 문제라든지 내구성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종합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이제 엔지니어로서 바람직한 어떤 그런 뭐 자식 아니겠나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담을 조금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차트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9핍, 6.9핍입니다. 뭐 7.9핍이다 이랬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밴딩 방식에서 B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밴딩을 성형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거 한 번 더 양쪽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접어 내리는 거죠. 아까 L 밴딩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를 잡으면서 이 점이 먼저 잡으면서 성형을 여기 이제 스프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요 바깥쪽에 있는 다이 두 개가 이쪽에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6점이라는 것 자체가 뭐 1, 2, 3, 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5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섯 개 되는 거죠.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이제 접혀져 있으니까 6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깊은 유형이다. 뭐 근데 이게 이제 이러면 1.2t 이상을 어렵다 돼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뭐 2t까지도 됩니다. 왜냐 이게 힘이 이제 이게 이론상으로는 얇은 철판 이제 이런 쪽은 쉬운 거지. 아까 뭐 가정금형 그 밴딩을 접는다듯이 그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6점이다 7점이다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런 형태가 있다는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성 부족에 의한 파단 발생이 중요하다. 연성 부족이라는 것은 순수 재료결함의 재료에 의한 어떤 그걸 자꾸 언급하는데 이거는 교수가 보기에는 좀 책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 다른 조건에서 충족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악조건 하에서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뭐 이해 안 될 게 없겠죠. 뭐 충분히 이 정도는 다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다음 차트에 한번 넘겨보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카운터 홀더에 의한 다중구품. 이 말은 뭐냐? 카운터라는 게 밑에서 이제 반대 방향에서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A, B, C가 있는데 A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성형을 쭉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패드가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는 거. B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그 위에서 눌리면 여기 이제 다닥 하면서 이제 요런 뭐 V처럼 돌기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고 C 같은 경우도 이제 하면 이 1차적으로 소재를 L식으로 넣으면 내려오면 이게 이제 요놈이 이제 굽혀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드가 하형 패드가 이거 패드라 그러는데 하형 패드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굽힘 시에 카운트 홀더 또는 패드가 이 카운트 홀더라고도 얘기하고 패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드가 받쳐준 상태에서 펀치에서 굽힘 가공을 하는 다중 방식이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배면이라 그러죠. 배면 도면에서는 그러니까 하형 패드가 스프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눌러주면 스프링이 작동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주는 이 카운트 홀더 방식이다. 뭐 이거는 사실은 좀 뭐 당연한 얘기고 하여튼 이런 여기 이렇게 표시한 거는 다 스프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스프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카운트 홀더형 굽힘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챕터는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앞에서 얘기하는 카운트 홀더 방식이나 다 똑같습니다. 밑에 이제 이게 노랗게 생긴 게 스프링인데 스프링이 눌려주면서 이게 내려오는 이런 뭐 교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도 스프링이 있고 이 스프링은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에젝터 이게 제품을 이게 올라갔을 때 치출을 하는 겁니다. 치출.
이런 것은 이제 카운터 홀더형 뭐 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양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된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교재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교재의 어떤 PPT 포인트에서 이제 이렇게 찹돼서 나왔으니까 이런 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카운터 형태로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의 어떤 그걸로 보면 이렇게 뭔가 내려오면서 뭔가를 받쳐주면서 카운터라는 거는 밑에서 받쳐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캠형은 뭐냐면, 캠이 통상적으로 이제 캠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캠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스프링이 이제 달려 있고, 이 캠 각도가 위에는 55도고, 요 밑에 각도가 35도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이 캠이 요 내려오면 하강하게 되면 요 면을 눌려준다는 거죠. 요 면을 눌러주면 이게 이제 작동이 되겠죠. 작동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L자 형태로 되고, 또 작동이 되면 요 형상이 요 형상 모양으로 되니까 요런 식으로 모양이 되겠죠. 그 하나의 그림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뭐 이런 다이가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드라이브라 그러고 여기 슬라이드라 그래요. 슬라이드. 캠 드라이버, 캠이 눌리지면 이게 작동이 되는 거죠. 이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들어가려면은 이게 스프링이 좀 있어야 돼. 스프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 빠졌는데 스프링이 있으면 이제 찍어주면서 이게 나중에 이게 나오고 나면은 이 바깥으로 빠지고 나면은 이 제품을 뭐 들어주는 형태로 작동을 했다가 하는 이런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캠은 수직 운동에 의해서 수직 운동을 해서 수평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죠. 캠 드라이버가 캠 슬라이드를 윗면을 눌러버리면 이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캠 기구를 설치해서 캠의 작동에 의해서 굽힘을 성행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면 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캠은 이제 주로 상하 수직 운동을 수평 방향으로 한다 해서 이제 캠을 하기 때문에 캠으로 딸 수 있는 캠 트림, 캠 옆에서 칠 수 있는 캠 트림이 있고, 또 캠 피어싱이 있고, 캠으로 구멍을 따는 캠 피어싱이 있고, 뭐 캠 커팅이 있고, 뭐 여러 이름이 붙이기 나름입니다. 캠 커팅, CUTTING, 캠 커터, 캠 커터, 뭐 이런 식으로 수직 운동을 수평으로 들어가니까 캠 이제 굽힘 가공이 된다. 캠 밴딩이 된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커팅이 아니고 캠 밴딩이 되겠죠. 캠 밴딩. 이해됩니까? 진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프레스 금형이 이제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는 좀 되지만, 이제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한다든지 대면 수업을 만약에 못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많이 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그 제품들이 쉽게 얘기하면 실물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이해가 좋은 거는 실물을 보는 게 제일 낫겠죠. 근데 학교 수업이 이제 뭐 현장 수업도 아니고 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스 금형 설계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교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캠 이런 정도를 설계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캠 기구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기는 조금 그 커리어가 좀 있어야 된다,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이해된다고 보고, 교수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얼마 전에도 이제, 추석 연휴 때 모 방송국에서 이제, 어떤 모 가수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은퇴, 공연을 하는데, 가수 이제 공연 당사자 얘기가 뭐냐. 진짜 얼굴도 직접 좀 보고, 어떤 대화도 해보고, 이제 뭔가를, 질문도 해보고, 이래 해야 뭔가 재미도 있고, 이게 효과가 좋을 건데, 이거 뭐 화면만 보고, 뭐 하자니, 참,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한 것도 있는데, 근데 시대가, 이제 은택, 이 시대다 보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익숙하지는 않지만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어제가 며칠 전인가 하여튼 저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수강을 좀 했는데 요즘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이제 회자되면서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유명한 스마트 팩토리의 지원 사업 아마 단장이라고 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 얘기가 수업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나 같은 교수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학생이 만약에 뭐 200명이 있다면 200명이 그 선생님, 그 교수님 이제 과목이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과목이다 이러면 수학 과목을 이제 예를 들어서 200명 뭐 계산하기 좋게 210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 7, 20, 70명이 한 반이다 그러면 70명씩 이제 그 수학 선생님 세 사람 각각의 수학 선생님한테 배정을 받아서 이제 수업을 듣는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프레스 금융 설계를 가르치는 교수가 뭐 이태길 교수 뭐 또 있고 A 교수도 있고 B 교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제 강사 얘기를 빌리자면 210명이 각각의 A, B, C로 나눈 그 반의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직접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근데 이제 만약에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강의 기법이라든지 강의 재미가 많은 교수 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210명이 A라는 교수한테 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B, C 교수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이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은퇴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없어질 어떤 자리가 교수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엔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이제 교수들도 은퇴 수업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인문학 수업이나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재밌는 역사 얘기를 하는 이런 수업 같으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공학 중에서도 프레스 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딱딱하지만 또 사실은 이래 금속 공부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해를 자기 것으로 자기화 시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태길 교수 본 교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수업 진도를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뭐 언제까지 또 이렇게 이 수업이 이루어질지 또 실제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걸 모르면 이해를 못하니 늘 내가 얘기하지 이해하라 이해하고 또 몇 번씩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모르면 이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뭐 동영상이라든지 구글 사이트나 이런데 크롬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레스 작업하는 사례도 보고, 예를 들어서 캠이다, 캠다이다 이러면 프레스 캠에 대해서 금형의 캠다이에 대해서 쭉 치게 되면 그 캠에 대해서 캠 운동이 어떤 거다, 수직 운동에서 수평 운동을 바꾼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으면서 나오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시대와 동시에 좀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공부한다면 뭐 이태일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 듣고 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 이해가 쉬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어떤 쪽으로 이제 얘기가 또 흘러갔는데 계속 그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동굽힘이 있는데, 복동굽힘은 이제 이런 겁니다. 양쪽으로 더블 캠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쪽으로 이제 캠이 성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A, B, 뭐 C도 A, B, 이제 C, D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요걸 이제 E 같은 경우는 성형하면서 요 캠을 눌려서 들어가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양쪽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D 같은 경우는 제품을 넣었을 때 무슨 다이얼 게이지처럼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딱 내려오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버리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애입니다. 애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고, 하여튼 더블 캠에 의한 가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우레탄은 뭡니까? 우레탄은 고무입니다. 고무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우레탄은 금형 부품으로서 다이 대신 우레탄 고무를 사용한다. 탄성체 중에서도 큰 내마모, 인열 강도, 탄성 계수, 내충격성, 내유 내산의 뛰어난 특성을 활용함으로 해서 굽힘 가공 분야의 여러 가지 분야에 확대를 할 수 있다. 저 금속형 금형에는 번지와 다이가 한상을 이루지만 6-2에서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볼게요. 이제 금속 대신 우레탄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고무를 사용한다. 번지의 가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분산해서 거의 균일한 힘을 전달되기 때문에 특히 제품표면 상처 발생이 스크래치가 없고 적고 성형성이 우수하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입니다. 이 말. 자, 어떤 여기 노랗게 생기는 이 부분이 투명한 우레탄 고무입니다. 고무. 일반 우리가 고무신의 어떤 새카만 고무가 아니고 탄성이 좋은 아주 우레탄 고무 형태로 되는데, 이 번지만 있으면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혹시 집에 고무 짐볼 같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엉덩이 근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짐볼 공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눌리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고무 형태, 탄성체 고무 형태가 어떤 바깥쪽으로 구석을 딱 시켜버리면 이 안에 이제 고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각으로 잘라도 되고 동그랗게 잘라도 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라운드 형상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그냥 평면 상태에서 소재를 이렇게 넣고 이걸 외려가서 넣으면은 이 번지 모양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 번지 모양의 형태. 그 다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누를 때는 이렇게 누르지만 다시 리턴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이놈이 이제 요런 형상의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예를 든다면 탄성체가 좋고 균일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고무기 때문에 어떤 표면에 긁힘 현상도 없는 거죠. 이런 좋은 특성은 있지만 이제 교수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내구성, 어떤 양산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는 뭐냐? 이제 오래 못 가는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제품 수량이 예를 들어서 몇 개 안 된다든지, 또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금형이 이제 이렇게 필요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금형비를 줄일 수도 있고, 물론 예를 들어서 제품을 한 1000개 정도 생산한다 하면 우레탄 고무를 이제 새로 자꾸 갈아 끼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산성은 좀 부족하지만 이제 실제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간단한 제품 몇 개의 수량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래서 이제 교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어떤 회사에 기업에 있을 때 금융에 이제 다이가 마모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프리 이제 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금방 가공은 안 되고 이제 우레탄을 활용을 해야 돼. 우레탄도 없어. 그래서 이제 현장에 보니까 그 바닥에 이제 고무판이 하나 있었어요. 고무판에 일부 그 톱으로 이제 뭐 손으로 칼로는 그 잘라지니까 커팅이 안 되니까 톱으로 이제 잘라와서 그걸 이제 금형에 어떤 이런 식으로 구속을 시켜서 프리밴딩을 했는 경험이 아주 생생한데 하나의 어떤 그 장점으로서는 빠르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양산성은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우레탄보다는 스틸 금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침 좀 나오네. 우레탄 금형의 장단점은 이제 불필요한 시간, 준비 시간이 짧다. 서브림 백이랑 힘이 적고 안정된 제품이 생성된다. 판 두께의 각도가 변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 표면에 상처나 흠이 남지 않는다. 제작이 쉽다. 엠보싱, 벌징 등의 특수 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설명했고 단점은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명이 짧은 거죠. 수명이 짧은 거고 또 뭐 엣지 같은 데는 약하기 때문에 엣지라는 거는 가장자리 이런 거죠. 그런 때는 이제 짧은 제품 가공에 맞지 않다. 밴딩성 금형이 이제 좋은 거죠. 밴딩성 금형이 그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우레탄 금형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형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마지막 시간을 또 밴딩 금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장시간 또 이렇게 지금 시간으로 한 47분 10초 정도 지났는데 약 한 10분 정도 쉬고 세 번째 3교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시기 바랍니다.